자, 거기 유형 1번 같이 좀 보자. 여러분들은 유제를 풀 거고요. 그러면 유형을 소개해 줄게요. 아, 잘못 거. 봅시다. 잘 안 보이니까 패드로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인데, 자, 이게 물체 두 개가 있습니다. A 물체, 두 물체가 있는데, 지금 같은, 히트 플레이트, 같은 열을 공급하는 장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하지? 열 가하는 거. 전자레인지는 아니죠? 뭐라고 하죠? 가스? 가스를 공급하고 있나? 아무튼 왜 그냥 빨갛게 되면서 달궈지는 거 있잖아, 왜. 아무튼 어쨌든 열을 공급한다 칩시다. 내가 까먹었어. 열을 막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하고 있어. 근데 A는 온도가 쭉 빠르게 올라가고요. B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네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A가 비열이 작겠죠. B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A랑 B가 같은 물질이래. 같은 물질이라는 건 비열이 똑같은 물질이란 뜻이야. 근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 생각해봐. 자, 이때 어떻게 한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Q는 CMT에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나 봐봐. 같은 열을 공급하고 있죠. 쌤이 하는 방법 따라합니다. 같은 열을 공급하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야. 둘이 같은 물체래. 비열이 같은 거야. 근데 A는 온도가 심하게 변하고 B는 온도가 심하게 안 변하는 건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질량이 다른 겁니다.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는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면 온도 변화는 CM분의 Q잖아.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질량이 작은 거야. 그러므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이 작은 게 온도 변화가 큰 거니까 A가 질량이 작네요. 아, 둘은 질량 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로 질량이 달라서 그래요. 그림상으로는 질량 다른 게 안 보이잖아. 질량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체크하면. 자,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를 쭉 분석을 하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B의 질량이 A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그래프인데 A, B가 질량이 똑같아.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다른 경우에 같은 열량 공급하고 있는데 A, B가 질량이 똑같아. 근데 얘는 온도 변화가 크고, 그죠? A는 온도 변화가 크고 B는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두 개가 같으니까 이번엔 뭔 차이다? 비열 차이인 거야. 이번에는 비열 차이.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요. 비열은 C는 MT분의 Q니까 같은 열 공급하고 있고 질량 공급하니까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비열이 작은 거네. 그러므로 A의 비열이 작은 거죠. 누구의 비열보다? B의 비열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질량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B의 비열이 A의 비열보다 클 때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여기 Q는 CMT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제 1번, 2번을 풀어볼 거예요. 답을 맞춰볼 겁니다. 해보세요. 유제 1번, 유제 2번을 해볼 거예요.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다 했지? 자, 같이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같은 열량이니까 Q가 같다는 뜻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다. 온도 변화가 다 다르다. 자, 같은 물질인 경우 뭔 소리죠? 모두 비열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질량이 제일 큰 걸 골라라.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Q는 CMT라는 공식을 질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질량은 CT분의 Q가 되겠죠? 제시한 조건에서 같은 열량을 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모두 물질이 종류가 똑같으니까 C도 똑같은 거죠. 그럼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질량이 작은 거야. 가장 질량이 큰 녀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가장 크려면 온도 변화는 제일 작은 녀석이겠네요. 답은 그래서 C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량이 모두 똑같은 경우 비열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열.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은 MT분의 Q가 되겠죠. 근데 질량이 모두 같으니까 질량 같고 같은 양의 열량 가했으니까 비열이 가장 크려면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녀석이 비열이 가장 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답은 C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이제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열량을 가했더니 온도 변화가 그림과 같았다. 질량의 비를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Q는 CMT를 질량에 대해 정리한 식을 쓰면 돼요. CT분의 Q가 될 거고요. 같은 열량 가했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 있네요.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도 같은 거야. 그럼 질량의 비는 이 온도 변화하고는 서로 반비례죠. 온도 변화의 비의 반비례가 반대가 질량의 비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을 가열했을 때 A의 온도가 10도에서 70도니까 A의 온도 변화량은 60도입니다. B의 온도 변화량은 얼마야? 10에서 30이니까 20도야. 온도 변화의 B가 A와 B가 3대 1입니다. 그죠? A와 B가 온도 변화의 B가 3대 1이니까 질량의 B는요. 거꾸로 1대 3이 되는 거죠. 맞죠? 거꾸로 1, 3. 답이 3번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왜 놀래? 삐끗. 오케이, 이제 2번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같은 공식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형 2번 볼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해요. A는 뜨겁고 B는 차가워 보이네요. 그럼 얘가 온도가 고온의 물체니까 저온의 물체한테 열을 주겠네요. 열을 막 주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고요. B는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서 언젠가는 뭐에 도달한다? 열평형에 도달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죠? 자, 이때 뭘 물어보냐면 누가 더 온도 변화가 클 거냐라는 거야. 누가 더 온도 변화가 크냐.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A는 여기 있던 게 일로 왔고 이만큼 온도가 변한 거 보이죠? 이만큼 변했고 B는 여기서 올라가서 이만큼 변했네요. 자, 그래프상으로 온도 변화가 보이죠? 근데 그래프를 나중에 안 줄 거란 말이야. 어떻게 줄 거야? A와 B가 접촉했는데 같은 물질인 경우에 누가 온도 변화가 더 클 것이냐. 자, 얘가 얘한테 준 열의 양은 얘가 잃어버린 열의 양이나 얘가 얻은 열의 양이 어떻다? 같을 거 아니야? 즉, 열량은 같은 거야. 열량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클 거냐? 그러면 우리 Q는 CMT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써볼게요. Q는 CMT에서 자, 저 경우에 물어보는 게 지금 온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면 CM분의 Q고요. 중요한 건 A가 B한테 준 열의 양이나 B가 A로부터 얻은 열의 양, 열량이 같다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어? 같은 물질이래. 지금 비열이 똑같다는 겁니다. 온도 변화는 뭐와 관련돼 있다? 질량하고만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어떨 것이냐? 질량이 작은 놈이 온도 변화가 크죠? 그래서 지금 온도 변화가 큰 게 누구야? 온도 변화가 지금 A가 온도 변화가 크잖아. 물어보는 게 뭐냐? 질량이죠. 그래서 A가 온도 변화가 크니까 A의 질량이 더 작을 거다.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온도 변화가 A가 크다는 건 그림으로 주지 않더라도 아마 텍스트로 줄 거예요. 주면은 이렇게 A의 질량이 더 작겠네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퀘스천 2. 이번에는 A, B 질량이 똑같대요. 질량이 똑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비열이 누가 크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비열. 마지막에 비열을 물어보고 있어요. 비열. 똑같이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 비열은 MT분의 Q가 되고요. A가 잃어버린 열과 B가 얻은 열이 같으니까 Q는 항상 똑같고요. 그다음에 A가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걸 그림상 줬죠. 자, A가 온도 변화가 크다. 잠깐만. 질량이 똑같다 줬구나. 질량이 똑같은 경우에 이 비열을 결정하는 건 온도 변화하고 반비례죠. 온도 변화가 큰 놈이 비열이 작은 거야. A가 그러면 비열이 작은 거네요. 그래서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온도 변화를 가지고 또 비슷해 보이죠? 아까 항상 같은 공식으로 풀이를 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유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해봅시다. 유제 3번.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딱 보고서 질량을 비교하라고? 질량에 대해서 공식을 정리합니다. C, T분의 Q네. 비열을 비교하라고? 비열에 대해서 공식을 정리합니다. MT분의 Q네. 그때 둘을 접촉하고 있을 때 온도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80도짜리 물체에다가 20도짜리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 변화입니다. 얘는 A하고 B고요. 얘는 C하고 B하고 C가 되겠네요. B, C. 자, A, B, C가 모두 같은 물질이래요. A, B, C가 모두 비열이 모두 똑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때 질량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비교하려면은 지금 서로 주고받은 열량이 똑같겠죠. 모두 주고받은 열량은 같을 테니까 Q를 갖다 놓고요. 모두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C도 같다고 놓고 온도 변화가 제일 큰 녀석이 질량이 제일 작은 녀석이겠네 라는 겁니다. 온도 변화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온도 변화가 얼마인가 볼게요. 온도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의 온도 변화는 처음에 A는 20도짜리 물체 A니까 처음에 20도였는데 A는 40도까지 올라갔죠. A는 온도 변화가 20도씨가 온도 변화입니다.
자, B는 온도 변화가 80도짜리가 40도가 됐으니까 40도씨가 온도 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B하고 접촉했을 때 C가 20도였던 C가 60도로 올라갔죠? 맞죠? Q 같은 거 맞겠죠? 아무튼 맞다고 해보자. 그럼 C는 똑같이 40도씨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둘은 질량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A가 온도 변화가 제일 작으니까 질량이 제일 크네요. 이거대로만 본다면 A의 질량이 가장 크고요. B하고 C는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답이 맞나요? 다르죠? 이봐, 이럴 줄 알았어. Q가 달라 지금 두 가지 상황이라서 한 번에 비교할 수가 없네요. C가 온도 변화 40 맞죠? B도 40이고. B, C를 비교하는 거구나. 한 번에 보면 안 되겠다. 봐봐. 일단 A하고 B 요거 하나 따로따로 비교하고 B하고 C 따로따로 비교하겠다.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쏘리. 다시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서로 간의 질량 관계,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서로 간의 질량 관계를 보는 거야. 질량은 온도 변화하고 반비례하니까 자, 첫 번째 가만 본다면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인 B가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질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B의 질량이 A의 질량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나는요. 자, B의 온도 변화는 20이고요. C는 40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다? B가 더 질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누구보다. C보다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적게 변한 거잖아. 그치? 이걸 합치면 누가 질량이 제일 크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고 C가 나중에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봐서 그래서 A의 질량이 제일 크고 B의 질량이 그 다음이고 C가 질량이 제일 작습니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네요. 한 번에 볼 수가 없죠. 이게 열량이 같다는 전제를 쌤이 긴가민가 했는데 열량 같다는 전제를 깔면 안 되네요. 다른 실험이기 때문에 열량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열을 비교하시죠. 똑같죠? 같은 방법으로 비열을 이번엔 비교해 볼게요. 자, 비열은요. 지워버렸네. MT죠. MT분의 Q니까. 자, 비열은 주고받은 열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질량이 같으니까 온도 변화하고 반비례죠. 그럼 가라는 실험에서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비열이 작은 거니까 B가 비열이 작네요. B의 비열이 A의 비열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온도 변화가 크니까 비열은 작은 거야. 그지? 나 실험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온도 변화가 큰 C의 비열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B보다 작죠. 작냐면 A가 비열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네요. 비열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비열은 A가 제일 크고요. B의 비열이 두 번째, C의 비열이 가장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됐네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계산 문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문제 잘 읽고서 문제 풀면 되고, 오늘 우리 A 파트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11번까지만 풀면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뒤에 단원평가에서 10팽창 제외한 나머지 문제까지 좀 풀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